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3월달 고2 학생들의 국어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 고전소설 금환기봉이라고 하는 작품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이 제목이 금환기봉, 한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금환은 금반지고요. 기봉은 기이한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금반지를 매개로 한 기이한 만남이 내용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 지문에는 하여튼 그 금반지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보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8번의 보기가 있습니다. 이 금환기봉, 아마 주인공 이름이 장선병입니다.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자가 남자 복장을 했다는 그 모티프가 나옵니다. 자, 장선병은 관직이나 지위와 같은 개인적 성취를 얻고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자 복장을 한다. 흔히 고전소설에 잘 나오는 바로 남자 모티프입니다. 이렇게 남자 복장을 하게 되면은 여성으로서는 좀 성취할 수 없었던 개인적 성취, 즉 벼슬도 하게 될 것이고, 또 아마 가문의 문제, 아마 누구 원수를 갚는 그런 얘기가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성이라는 사회적 제약을 벗어난 장선빙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높은 지위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그렇죠. 하지만 성별이 언젠가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성별이 밝혀진 후 지위를 일부 환수당하고 여자의 옷으로 갈아입는 등 여전히 여성이라는 사회적 관습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고전소설에서 남장 모티프가 나오는 거는요, 그 성별이 밝혀진 이후, 즉 여자라는 게 드러난 이후에 그 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 또 주변 사람들, 즉 전에부터 남자로 알고 있던 사람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부분이 항상 내용 문제에서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컨셉을 잡고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처음부터 그냥 막바로 지문이 시작되고요. 이전 줄거리는 요약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나와서 살펴보니 두 글의 문체가 찬란하고 주제가 뛰어나 어느 것이 높거나 낮지 않은 한 쌍의 주옥 같고 비단 같은 문장이었다. 아마 과거 시험 보는 것 같은데 1등은 한 사람밖에 원래 없어야 되는데 지금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아주 우수한 작품이 지금 두 개 나온 모양입니다. 신하들이 감히 우열을 정하지 못하자 좌승상 최후가 아리웠다. 자, 마지막 그 최후가 아니고요. 사람 이름이 최후네요. 이 두 글은 실로 고하 높거나 점이 없사오니 둘 모두를 불러 폐하 앞에서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즉 최종 결정은 폐하가시라 그 얘기입니다. 임금이 옳게 여겨 이름을 부르게 하니 하나는 하남 벽도촌 김희경으로 아버지는 평장 김정이요. 자, 근데 김희경 여자 이름 같습니다만 이 남자 주인공입니다. 또 하나는요, 청주 장수정으로, 근데 아까 주인공이 장선빙이라고 했는데, 그럼 왜 장수정은 또 누구인가? 자, 조금만 읽어보면 금방, 원래 장선빙의 원래 여자일 때 본명이 장수정이라, 아니죠. 장선빙이 남장을 한 다음에 남자 이름으로 꾸민 것이 장수정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청주 장수정으로 아버지는 이부상서 장자영이었다. 임금이 만면에 희색이 가득한 채로 김정을 돌아보니 김정 또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이 김정은 바로 김희경의 아버지라고 아까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자기 아들이 최소한 공동 장원 후보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한편 장선빙은 이영의 권유로 과거를 보러 왔다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아니, 이 장수정은 지금 최종 후보 2명에 꼽혀가지고 임금 앞으로 나갔는데 또 한편 장선빙은 과거를 보러 왔다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좀 읽어보면 이게 잠깐 과거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장선빙하고 장수정하고 다 동일 인물입니다. 그거 좀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장선빙은 딴 사람인가 하고 좀 의아할 만도 한데 이제 읽어보면 금방 풀립니다. 마음속으로 결심하였다. 내가 4년 동안 남복을 입고 세상을 살았으니 사람들이 모두 나를 남자로 알고 있다. 그런데 아버님은 멀리 먼 곳에 위로 올라갑니다. 멀리 먼 곳에서 원통함을 품고 돌아가셨으나 아까 그러면 장수정, 사실은 장수정의 아버지가 장자였는데 그 사람은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네요. 그 원을 풀어줄 사람이 없다. 이제 내가 비록 여자이나 만약에 장원급제하면 위로는 아버님의 원통함을 씻어줄 수 있고 이름을 후대에 전할 수 있으리니 한번 나아가 구경이나 해버리다. 바로 이 부분이요. 아버님의 원통함을 씻어줄 수 있고 이름을 후대에 전할 수 있다. 아까 이게 보기에서 말한 남장을 하게 돼서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적 성취로 연결된다. 이거하고 딱 직결되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왔는데 다시 과거장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날 과거에 참여하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거 보면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게 이날 과거에 참여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남장을 한 장선빙이 어떻게 이 과거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잠깐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참여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잠깐 과거로 돌아간 장면이 잠깐 나왔습니다.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왔죠. 과거에 참여하였는데 호명하는 소리를 들으니 자기의 이름과, 근데 여기 이름은 장수정이라고 남자로 꾸민 이름이겠죠.
자기 이름과 김희경이었다. 김희경 또한 장자영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는 놀라 생각하였다. 당연히 놀랐겠죠. 아마 장자영이 아들이 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장자영이 생각하는 부분이 쭉 A로 이어지겠습니다. 내가 북해에 갔을 때 상서의 아들 장자영입니다. 아들이란 말을 믿지 않았어. 나 북해에서 한번 뭡니까? 북해에서 한번 이 장수정 또는 장선빙을 만난 적이 있네요. 그래서 혹시 여기는 나중에 안 나오는데요. 내용일치 문제에 북해에서 그 남장을 한 장선빙을 만난 적이 있다.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는 자기가 장상서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 말을 들으니 아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왜 장소전? 이 장소전은 이제 남장을 하지 않은 장선빙이죠. 남장을 하지 않은 장소전은 나에게 혼자라고 했는가? 즉 남자 형제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혹시 나를 속인 것인가? 하다가 다시 생각하였다. 혹시 동명이인인가? 의심하며 임금을 향해 걸어가는데 한 소년, 그러니까 장수정이겠죠. 남장을 한 장수정. 네, 이렇게 한 소년 장수정이란 이름으로 남장을 한 장선빙, 네, 정확히 말하자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고운 얼굴과 뛰어난 품격이 여러 사람 가운데 뛰어난 것을 본 김희경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뻐하였다. 왜 기뻐했겠습니까? 여기 더 이상은 표현이 안 나오지만 알아차렸겠죠. 네, 딱 얼굴 보니까 이거 아마 그 장선빙이 남장을 했구나. 그렇게 알아차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아마 이걸 가지고 내용일치 문제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요거 좀 더 읽어보고 A를 가지고 풀 수 있는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함께 어전에 이르자 임금과 여러 신하들이 모두 칭찬하였다. 임금이 좌우 신하들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옥을 얻기 위해 진주를 벌릴 수는 없는 법. 진주를 벌일 수는 없는 법. 내가 이 두 사람을 모두 쓰려고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즉 공동 장원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폐하께서 오늘 주석 같은 두 신하를 얻었으니 국가의 큰 행운입니다. 신들이 어찌 폐하의 뜻을 거스르겠습니까? 결국 다 왕의 뜻에 동의를 해서 결국 이 두 사람이 공동 장원이 되었겠네요. 자,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중략 줄거리가 나오니까 여기까지 풀 수 있는 문제들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중략 이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A 부분이 나와 있는 37번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 이제 A에서요. 먼저 A부터 김희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지금 과거에 공동 장원으로 선정되기 직전 그 장면이죠. 자, 선지 1번 보겠습니다. A에서는 과거 일을 회상하였다. 자, 과거 일을 회상한 사람은요. 김희경이 아닙니다. 네. 그 장수정 또는 장선빙이 과거에 내가 이렇게 과거 시험 보려고 된 경위에 대해서 회상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김희경이 회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지 2번 A에서는 자신의 오해를 그렇죠. 이것도요. 자, 과거 일을 회상하는 것도 이것도 정확히 말하자면요. 장선빙이 바로 앞부분, A 바로 앞부분에서 A 바로 앞에서 과거 일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A가 시작되는 부분 2의 이날 과거에 참여했는데 다시 현재로 돌아왔으니까 장선빙도 지금 A 부분에서는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A 앞에서 이미 과거 회상은 다 끝났습니다. 그 점에서 A는 완전히 땡이고요. 선지 1번은 완전히 땡이고요. 선지 2번. A에서는 자신의 오해를 인정한다. 자, 이것도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혹시나 이제 마지막, 이렇게, 장수정이 걸어오는 곳을 보고, 이게 남장을 한 장선빙이구나. 아마 알아차린 것을 암시하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네, 한편으로는 기뻐하였다가 나오니까, 일단 내가 잘못 알았구나.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은 없지만 일단 자신의 오해를 잘못 알은 것을 인정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좀 애매하니까요. 일단 이거는 완전히 동그라미보다는 세모치도록 하겠는데요. 보통 이런 선지는 일단 앞부분이 애매하면 뒷부분이 확실히 틀리는 게 나옵니다. 그걸 좀 이따 그렇게 뒷부분에서 확실히 틀리기를 기대하면서 선지 3번을 보겠습니다. A에서는 상대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 전혀 없죠. 완전 땡이고요. 선지 4번. A에서는 알고 있던 사실에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알기를 그 장상서한테는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지 알았는데 이렇게 장상서에 아들 있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동명이인인가 하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선지 4번 A 맞겠네요. 또 선지 5번. A에서는 타인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런 거 전혀 없죠. 네. 자, 그럼 답은 일단 확실한 건 4번, 이거 좀 애매한 건 선지 2번. 그렇게 후보를 압축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일치 문제 35번으로 가겠습니다. 35번은 선지 2번하고 5번을 먼저 보면 되겠습니다. 선지 2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신하들은 김희경과 장선빙 두 사람을 모두 쓰겠다는 임금의 뜻에 따랐다. 당연히 맞죠? 어찌 폐하의 뜻을 거스르겠습니까? 그 다음 선지 5번입니다. 최후. 아까 좌승상 최후입니다. 네.
마지막에 그 최후가 아니고요. 최후는 김희경과 장선빙이 쓴 문장의 우열이 가려지지 않자 그 둘을 임금 앞에 부르자고 아뢰었다. 그래서 임금이 최종 결정하게 한 것이죠. 요것도 선지 5번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면 되냐면 그러니까 보기가 있는 38번 문제로 갑니다. 38번에 이 중량 앞부분 가지고 풀 수 있는 게 선지 1번이 있네요. 남복을 입고 과거에 참여한 것에서 장선빙이 개인적 성취와 가문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군. 자, 그렇습니다. 이 과거를 보게 된 동기가 장원급제하면 위로는 아버님의 원통함을 씻어줄 수 있고, 즉 가문의 문제 해결, 또 이름을 후세에 전할 수 있으리니 개인적 성취 다 이거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지 1번 맞고요. 자, 보통 같으면 이 중량 앞에서 최소한 선지 2개쯤은 그래도 풀 수 있는 건 나오는데 이 38번은 중량 앞부분에서는 풀 수 있는 게 한 개밖에 없으니까 결국 나머지 4개 선지는 중략 다 이유를 본 다음에 정해야 되겠습니다. 네, 중략 줄거리 갑니다. 네, 중략 줄거리. 임금이 위왕의 반란을 진압하는 공을 세운 장선병을, 자, 역시 남장을 하고서 뛰어난 무공을 세웠습니다. 사유로 삼으려고 하자 장선병은 어쩔 수 없이 임금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글을 써올린다. 그 써올린 글이 바로 여기 네모 박스가 쳐져 있는 표입니다. 표. 임금에게 써서 올린 글을 보고 옛날엔 표라고 그러죠. 출사표 같이. 자, 하여튼 근데 이 표를 보고서 임금이 결국 답을 내린 게 길게 따옴표로 이어집니다. 네, 좌우에 명하여 지필묵을 가져오게 한 후 답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제 임금이 답을 내린 글이 쭉 따옴표로 이제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근데 따로 뭐 A나 B나 C나 그렇게 묶여져 있지 않습니다만 언제든지 출제하려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것도 길게 묶어가지고서 단독으로 문제를 낼 수 있겠죠. 네, 자, 하여튼 보겠습니다. 천만 뜻밖의 경의 표를 받아보니 한편으로 놀랍고 의아한 마음을 어찌다 적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글을 보면 당연히 놀랍고 의아했겠죠. 처음과 끝이 이렇게 된 것은 일부러 경이 나를 속이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이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무슨 죄를 청하느냐. 상당히 임금이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경의 제주를 사랑하여 두터운 인연을 맺고자 하다가 뜻은 이루지 못하여 도리어 주석 같은 신하를 잃게 되니 나의 두 손이 없는 것 같다. 내 뉘우침이 심하나 이미 지나감을 한탄하노라. 네, 오히려 자기를 탓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을 얻은 후 군신의 의와 부자의 정을 겸하였다. 그래서 태자나 제왕, 연왕은 며칠 못 보아도 상관없었지만 하루라도 경을 보지 못한, 아마 이 태자는 자기 큰아들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겠고요. 제왕, 연왕 이런 사람들은 이제 왕의 칭호를 붙인 사람들은 딱 자기 아들들이나 뭐 가까운 조카나 그런 사람들 이제 이렇게 제후로 임명을 했겠죠. 네. 하루라도 경을 보지 못하면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어서 그런가 하며 그리워하였다. 이제 표를 보니 군신의 정이 오늘부터 없어지리니, 아, 역시 여자의 힘이 다 들켜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신하의 직위는 가질 수 없는 거겠죠. 어찌 슬프지 않으리요. 경의 말이 옳지만 내가 경의 공을 저버리는 것 또한 덕이 없는 일이다. 병부상서 자리는 여자에게 맞지 않아 거두지만, 그렇죠. 병부상서라고 하는 게 그 군대를 통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정적인 성관념에 따르면 이제 병부상서 자리는 좀 내놓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지만 태학서 자리는 그대로 두어 경의 공에 감사 표한다. 아까 그러니까 보기에 나온 대로 직위를, 높은 지위를 일부만 환수한 거네요. 네, 병부상서만 환수하고 태학사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비록 벼슬에 나오지는 않더라도 매달 초하루에 한 번씩 들어와 조회하도록 하라. 경은 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자, 그러니까 태학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명예직일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벼슬을 모두 환수하진 않았습니다. 일부만 환수했습니다. 네, 그 다음 장선빙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장선빙이 답을 받아보고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여 감당할 수 없다며 사양하였다. 즉 태학사도 못하겠다 그렇게 사양했는데 임금이 듣지 않고 내시에게 명하여 장선빙에게 태학사의 관을 주라고 하였다. 장선빙이 하는 수 없이 받아들고 임금을 향하여 4번 절을 올린 후 걸문을 나와 즉시 집으로 돌아왔다. 곧장 사당으로 가서 통곡하며 남자에게 다시 여자로 돌아가리라는 뜻을 고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 늠름했던 남자가 요조 소녀로 바뀌니, 자, 복장 갈아입었습니다. 온 집안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특이하게도 생각하였다. 장선빙이 슬픔을 금하지 못하고 크게 울다가 설랑과 영춘이 위로하며 그쳤다. 네, 아마 노비들 같아요. 근데 달랑 2명 이름만 나오고 이 둘이 어떤 말이나 행동했는지 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B로 묶여져 있는 윗부분, 그 다음 페이지 위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장면을 전환했습니다. 이제 다시 임금이 있는 곳으로 바뀝니다. 이날 임금이 장선빙의 행동거지를 사랑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표를 보이며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다. 마침 조정에 있던 김희경도 이 표를 보고는 가슴이 철렁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넋이 나간 채 다른 사람의 말을만 듣고 있었다. 자, 뭐 일단 자기는 그 장선빙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자기 혼자만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탄로가 나니까 일단 그래서 가슴이 철렁하고 넋이 나갔겠죠. 근데 실제로 왜
더 가슴이 철렁하고 넋이 나갔는지 더 큰 이유는 뒤에 좀 있으면 또 나옵니다. 네. 자, 기운이 빠져 멍하니 있다가 날이 저물자 겨우 진정하고 표를 찾아 소매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 근데 이 표를 신하가 임금에게 올리는 건데 이거 임금이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신하가 그냥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도 되는 건가? 이건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 표를 찾아가지고 표를 찾아서 이걸 김희경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내용일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요. 자, 하여튼 김정, 자, 김희경 아버지고 최씨, 아마 김희경 엄마겠죠. 이 부부가요, 중당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김희경이 자리를 정해 앉고는 소매 속에서 표를 꺼내 펼치며 장선병의 일을 자세히 고하자 김정이 표를 보고는 놀라고 감탄하며 말하였다. 자, 기이하고 근데 여기서 아마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 기하고 그 밑에는 또 이어지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일단 이 B가 이제 아까 전에도 B에서, 아까 A에서 김희경에 대한 설명 보지 않았습니까? 이 B를 가지고 또 김희경에 대한 설명 답을 한번 더 이제 이미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자, B에서 김희경.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김희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김정에 대한 설명 아닙니다. 네. 자, 아까 가장 확실한 정답 후보가 4번이었으니까 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B에서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당황하고 있다. 그렇죠. 네. 지금 김희경이 가슴이 철렁하고 넋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요. 아니 김희경은 이미 장선빙이 남자겠다는 거 알고 있는데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뭐 있을까 하는데 뒤에 보면 새롭게 안 것이 있습니다. 표에 지금 김희경이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진짜 넋을 잃게 만들 만한 내용이 표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 B만 놓고 보면 원래 김희경은 다 남장했던 거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새롭게 알게 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혹시 이걸 가지고 함정을 파놓은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새롭게 알게 된 거 뒤에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일단 4번이 지금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세모 쳐는 게 이제 A를 약간 정답일 수도 있다. 세모 쳤는데 이 B 부분 선지 2번을 보면요. B에서 타인의 허물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 거 전혀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역시 A가 좀 애매한다 하더라도 B에서 확실하게 적절하지 않은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E는 일단 B 때문이라도 선지 2번은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선지 4번밖에 없습니다. 네. 자, 하여튼 B 아랫부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김정이 감탄하는 말이죠.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여자의 행동이 어찌 그리 장려할 수 있단 말인가. 붓을 들어 문장을 짓는 일을 한 여자는 있어도 칼을 들어 전장에서 적을 팬 여자. 아까 중략 줄거리에 그 유양의 반란을 진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글 잘 쓰는 여성은 있었지만 이렇게 무예까지 뛰어난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역사에 없었다. 만국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기특하지 않겠는가. 경탄하여 마지 않으니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같이 탐복하였다. 최씨는 더욱 칭찬하며 말하였다. 즉 김정, 최씨 다 두 부부가 다 아주 감탄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장소저의 행동이여 귀중 여자로 어찌 이런 큰 계략과 지혜가 있단 말인가. 자고로 들어본 적이 없다. 훌륭하다며 그지없이 사랑하는데 김정이 김희경에게 말하였다. 장소저는 이미 정체를 밝히고 벼슬을 버렸다. 그런데 표의 내용엔 이미 너와의 혼약을 적었으면서도 수절하려는 뜻이 담겨 있으니 이것이 또한 너의 골칫거리가 될 듯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표에 단순히 자기가 여자라는 것만 적은 것이 아니고 김희경하고 원래 혼약을 했다.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이 부분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김희경이 가슴이 철렁하고 넋이 나간 거였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37번 4번 선지에서 이 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당호가 있는 거 확실히 맞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혼약을 적었으면서도 이제 더 김희경하고 결혼하지 않겠다고 수절하라는 뜻이 담겨 있으니 이제 너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이제 자, 근데 보니까 김희경도 벌써 2명하고 결혼했습니다. 옥란을 아마 뭐 민간인인 것 같고 옥란을 취하고 명월공주 이제 황제의 딸하고도 이미 결혼을 했네요. 이렇게 2명과 연을 맺었으니 장소절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다. 내 생각에 어떻게 하라느냐. 그렇죠. 이미 황제의 딸하고 결혼했는데 황제가 그렇게 쉽게 또 다른 부인을 맞이하기 쉽게 허락을 할 것인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좀 뜻밖입니다. 이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중대하신 임금님께서 장선민과 저와의 약속을 아셨으니 명월공주 때문에 장선민을 혼자 늙게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집안으로 가라고 명령할 리도 만무합니다. 임금님은 어질고 밝으신 분이니 어찌 신하의 정을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뭐 이미 2명, 특히 그 중에 1명은 황제의 딸이긴 하지만 3번째 부인으로 장선빙을 맞이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일종의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끝맺고 이 뒷이야기는 당연히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습니다. 네, 지문 다 읽고 이제 내용일치 문제 35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35번에 이미 선지 2번하고 5번은 적절하게 봤고요.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임금은 장선빙이 신하가 된 후 그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아꼈다. 그런 표현이 바로 부자의 정을 가졌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지 1번 맞고요. 선지 3번 김희경은 자신과 장선빙의 약속 즉 혼인하기로 한 약속을 임금이 헤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즉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지 3번도 맞고 선지 4번 장선빙은 사당으로 가 여자로 돌아가리라는 뜻을 고한 후 임금이 내린 답을 받았다. 자, 이 전형적으로 이 전후 관계를 바꾼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고한 후가 틀렸네요. 자, 일단 임금이 내린 답을 받은 다음에 벼슬을 병부상서 반납하고 그래도 태학사는 받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사당으로 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선지 4번 확실하게 정답이겠습니다. 그 다음 표에 대한 문제 36번을 보겠습니다. 36번 표입니다. 즉 장선빙이 황제에게 올린 임금에게 올린 표, 글 내용입니다. 자기 정체를 밝히는 글이죠. 근데 오답률이 56.2%가 나왔습니다. 네. 선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설랑, 슬쩍 지나간, 아까 앞페이지 제일 마지막 주에 나왔던 설랑과 영춘이 위로함에 그쳤다. 위로하니까 이제 우는 것을 멈췄다. 그런 얘기인데, 설랑에게 장선빙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무슨 반감입니까? 위로해 주었는데요. 설랑은 다 땡. 선지 2번, 장선빙에게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비록 장선빙이 임금을 속이긴 했어도 자기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누명이라고 하는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쓴 것은 없죠. 네, 그 자체가 누명이라는 단어부터가 틀렸습니다. 선지 3번 김정에게 김희경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유발했다. 이것이 맞네요. 제 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까? 수절하겠다. 네, 수절하겠다는 글이 적혀 있으니까 이제 아들 걱정하는 거죠. 아들이 결혼 못하게 생겼으니까 너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네, 너의 골칫거리. 바로 이 부분에서 김정에게 김희경의 앞날에 대한 걱정, 바로 표 때문에 유발이 된 것입니다. 선지 3번이 정답인데 하여튼 계속 보겠습니다. 선지 4번 임금으로 하여금 옥남과 명월공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하였다. 자, 옥남과 명월공주는 이미 김희경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요. 오히려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사람은 이 옥남과 명월공주를 한 세트로 묶고 이 사람들하고 새롭게 부인이 되려고 하는 지금 장선빙하고의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미 결혼한 옥남과 명월공주의 이해관계를 임금으로 하여금 조정해야 할 거 그럴 것이 없습니다. 4번도 땡이고요. 선지 5번이 좀 선택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선지 5번 장선빙에게 임금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 표를 올리기 전에는 임금이 장선빙이 여자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표를 보고서 알게 됐긴 합니다만 이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는 얘기가 관계가 먼저 나빠진 적이 있어야지 회복하는 그게 얘기가 되는데 임금과 장선빙의 관계가 나빠진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임금이 장선빙을 아들같이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표를 보고도 여자임을 알게 된 이유도 그걸 나무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임금과의 관계가 나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말도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선지 3번이 정답인데 선지 5번도 이 관계 회복에 약간 좀 낚였는지 좀 선택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8번 보기 나머지 부분 보겠습니다. 38번의 보기 문제 선지 1번만 아까 우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고요.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죄를 청하면서도 김희경과의 혼약을 적은 것에서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 개인적 성취를 이룬 장선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개인적 성취 이룬 거는 과거에 급제하고 또 나아가서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그런 것이 개인적 성취죠. 이게 지금 표에서 죄를 청하면서 자기가 사실 옛날에 김희경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 게 개인적 성취를 이룬 것인가요? 그것부터 틀렸고 또 앞부분 사회적 제약을 벗어난 것도 아니죠. 일단 자기가 원래 여자고 이미 혼인을 약속한 남자가 있다. 그거는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다기보다 오히려 그 당시 관념으로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네, 한번 여자가 어떤 남자는 결혼을 약속했으면 계속 그걸 지켜야 한다. 그런 사회적 제약의 일종의 묶여있는 것이지 거길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다 선지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 다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선지 3번을 보겠습니다. 병부상서 자리에서 물러났죠. 네, 물러나게 된 것에서 장선빙이 이룬 개인적 성취가 일부 환수. 네, 그렇죠. 만약에 태학사까지 못하게 됐으면 전부 환수인데 병부상서만 물렸으니까 이제 일부 환수가 맞겠습니다. 선지 3번도 맞고요. 선지 4번 태학사 자리를 유지하지만 옷을 갈아입어 요조숙녀로 변하는 것에서 네, 장선빙이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태학사 자리 유지하는 것이고 인정받으면서도 사회적인 관습에 얽매이는 모습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여성이니까 여자 옷을 입어야 됩니다. 네, 이것도 맞고요. 선지 5번 어찌 그리 장려하냐고 감탄하며 만고에 없었다. 고 말하는 것에서 이거 누가 말한 겁니까?
김정이 말한 것이죠. 김정이 말한 것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장선빈의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 5번도 받고 역시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확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2 고전소설 금환기봉 복습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